예, 두 번째 꿀팁. 두 번째 꿀팁은 롱빌 미노를 이용한 꿀팁인데요. 롱빌이든 숏빌이든 적당하게 이렇게 천천히 감는 걸로 분명히 제가 좋은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스타뱅고랑, 그러니까 스테이를 섞는 거죠. 스테이랑 이렇게 천천히 감는 거랑을 이용을 해서 낚시를 하다가 안 물어요. 안 물어. 그러면 어떤 걸 하시냐면, 숏빌은 많이 얕으니까 고기 아니야. 풀떼기. 안에 지금 풀떼기가 많아가지고. 숏빌은 자면 깊이가 얕으니까 한 1m 정도밖에 1m밖에 안 들어가니까 반응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 1m밖에 안 들어가니까 잘 안 되는데, 롱빌 같은 경우에는 루어가 착지를 해서 감으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바닥이면 이렇게 달 거예요. 깊지 않으면. 그리고 연안 쪽으로 갈수록 더 얕으니까 던져서 감으면 여기 이렇게 달 거란 말이죠. 이렇게 딱 닿으면 그때부터 웜을 쓰듯이 낚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 보여드릴게요. 캐스팅을 하고 천천히 감다 보면 바닥에 좀 있으면 달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다 보면 단다 안다 왜? 닿았어. 이렇게 닿으면 그 다음부터 웜낚시 하듯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슬랙 감아주고. 이거 진짜 로드 움직임은 거의 프리리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살짝 들면 또 투둥 하고 닿아요. 어차피 이게 천천히 떠오르기 때문에 살짝 또 들어주면 투둥 지금 닿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로 이제 루어는 어떻게 오냐면, 실제로 루어는 경사면에서 퉁, 투둥, 투둥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누가? 1번 PD가 지금 전화가 왔는데요. 생업을 제끼고 와서. 골드패스 촬영 시간에 누가 전화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방송. 여러분은 지금 꿀팁패스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경사면에서 탁 하고 천천히 떠오를 때 살짝 들어주면 다시 투둥, 살짝 들어주면 또 다시 투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지 말고 이번엔 감지 마시고 천천히 떠오르는 민호를 잠깐만, 낚시 못하는 것도 표시낸다. 천천히 떠오르는 민호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캐스팅 후에 바닥에 민호의 립이 닿으면, 그러면 그때 천천히 낚싯대를 마치 우리가 많이 하던 프리리그 던지는 것처럼, 멈채비 낚시하는 것처럼 천천히 들어주라는 거예요. 드래깅 하듯이. 그러면 다시 닿으면 딱 멈춰야 돼. 해볼게요. 다시 신나게 감으면 한참 더 들어와야 되더라고 여기가. 네. 이렇게 바닥에 닿았어요. 닿으면 여기서 살짝 들어주면 투둥, 또 살짝 들어주면 투둥. 근데 이게 여기는 좀 이렇게 경사도가 있는 지역이라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은데, 예를 들어 수중 브레이크 라인이 좀 멀리 있는 거야. 그러면 되게 좋은 상황이 돼요. 수중 브레이크 라인이 멀리 있어가지고 그 브레이크 라인 주변에 베스의 입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안돼 걸리겠다. 이런 운영은 진짜 운용? 이런 운용은 사용할 때 운용인가? 운영은 뭔가 경영하고 이런 건가? 알았어. 부리는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응? 뭔가를. 부리는 거? 운용은 사용할 때? 알았어. 조종이랑 조정도 틀리다며. 제가 이 용어 채택을 위해서 국어사전을 보고 왔어요. 알았어. 나이지 간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캐스팅을 하시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이 단순한 걸 떠나서 조금 더 이렇게 고급진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멀리 던지고 천천히 감으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
바닥에 립이 닿을 때까지 롱빌 미노를 이용해서 감다가 바닥에 안 닿냐? 바닥에 닿으면 웜이 저기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를 들어주면 바닥에 닿아요. 지금 다시 이렇게 내리고 살짝 들어주면 또 닿았어. 그럼 또 기다려줬다가 떠오르겠죠? 그럼 다시 감아주고 살짝 들어주면 또 닿았어. 이렇게 투둥 이렇게 치면서 들어오면 그 투둥 치는 사이에 갑자기 로드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투둥하고 딱 떠오르거나 투둥할 때 갑자기 라인이 쭉 빨려갑니다. 그럼 그거 그냥 베스야 무조건. 그게 베스가 아닐 수 없지. 이걸 안 먹을 수가 없다 진짜. 주의점은 아무래도 이제 바닥에 닿아서 하는 운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립이 긴 루어들이 유리합니다. 립이 짧으면 바늘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를 때 이거는 루어를 좀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수준의 꿀팁인데, 만약에 이렇게 수중에서 루어를 던져봤는데 이렇게 돼 있다면 투둥 찍을 때 이 바늘이 닿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약간 수직으로 많이 쓸수록 투둥 찍으면서도 바늘이 이렇게 찍으면서도 바늘이 보호가 되니까 립 때문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도록 수중에서의 자세, 뭐 포즈라고 하죠. 우리말 자세가 맞으니까. 수중에서의 자세가 좋은,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이 좋고 안정적인 루어들을 이용을 해서 롱빌 미노우, 립이 긴 미노우를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꿀팁입니다. 이거 이름을 좀 줬으면 좋겠어. 누가 했겠지 먼저? 딱히 이 테크닉에 대한 이름은 명칭은 없는 거. 뭐 되게 멋있게 짓고 싶은데 져주세요. 뭔가 멋있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테크닉, 롱빌 미노우를 이용한 무명의 거시기. 그렇습니다. 롱빌 구걸 어때? 롱빌 뭐? 롱빌 구걸 운용. 롱빌 구걸 운용? 물어주세요. 물어주세요. 롱빌 물어주세요. 야, 좋다. 롱빌 물어주세요. 자, 이 두 번째 테크닉, 롱빌 물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디빔팩트 김효철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꿀팁 베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디빔팩트 아닙니다. 꿀팁 베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꿀팁은 이제 미노우 튜닝법에 대한 건데요. 뭐냐 이거? 그렇지. 이런 밑걸림, 이게 쓰다 보면 진짜 엄청나게 그 밑걸림이 짜증이 나거든요. 그것에 관한 겁니다. 이게 트래블 훅이니까 훅이 이렇게 3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훅이 이렇게 서 있는 방향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2개짜리 3개 중에 2개는 이렇게 닫고 배 있는 쪽으로 쫙 벌려서 이렇게 닫고 바늘 하나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요 바늘을 없애는 거예요. 요 바늘을 없애는 게 뭐냐면 더블 훅 튜닝입니다. 더블 훅 튜닝은 방법이 쉬워요. 이걸 일단 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구나. 아, 준비해 오셨어요? 준비해왔지. 준비된 방송. 거의 뭐. 이렇게 생긴 더블훅을 여기에 바꿔 껴주는 거예요. 뭐 바꿔 껴주는 건 간단하죠. 바꿔 껴주면 되는데 저처럼 손으로 하지 마시고요. 손 다치니까. 준비해왔다면서 이건 안 해왔나봐. 플라이어로. 그 전용 스플릿 링 전용 플라이어도 있어. 네, 그걸 이용해서 플라이어? 플라이어 맞아. 그걸 이용해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숙달되시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니죠? 응? 꿀팁은 아니죠? 꿀팁은 아니지. 그냥 하시면 됩니다. 꿀팁이 어떻게? 자, 이렇게 체결하시면 되는데요. 집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뭐 그런 거. 이렇게 바늘이 위를 향하면 잘못된 체결이에요. 잘못된 체결이고, 이걸 뭐 방향을 어떻게 하면 한 방에 잡을 수 있다는 그건 그냥 2번 껴봐. 아파.
반말하니까 또 다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가 어떻게 끼다 보면 이거 아닌데 또 허름하다 진짜. 이렇게인가? 현장에서 하고 있어 그걸. 이렇게다.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하면 이게 바늘이 이렇게 안 걸리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요렇게 더블 튜닝을 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이렇게 돼 있다면 넘어올 때 무조건 이렇게 넘어올 때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있으면 그냥 통과한다고. 이렇게 있으면 걸리는데 얘는 통과합니다. 밑걸림이 현저하게 줄어요. 물속에 보이는 여러 군데 이제 물속에 보이는 브러쉬, 소프트 브러쉬. 정확하게 뭐냐? 용어로. 갈 때 막 삭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오, 망초. 망초. 그러니까 딱딱한 애들. 망초. 그런 형들, 그러니까 지금 딱 보이는 이런 딱딱한 애들. 이런 거. 이런 딱딱한 애들이 있을 때 이 민호를 그런 지역에서 쓰면 참 좋거든요, 봄에. 그런 자리가 참 좋은데 그런 자리에다 민호를 못 던지는 이유가 밑걸림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이런 더블룩 튜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더블룩은 통과하고 3개짜리 훅은 걸립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그 처음에 판매가 될 때는 트래블룩이 달려서 나오잖아요. 더블룩을 튜닝하면은 그 기존의 루어를 만들 때 맞춰놨던 뭐라 그러죠? 비중이나 밸런스가 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죠. 알면서 물어보는 것도 괴롭다. 이 뭔가 알면서 물어보는 게 괴로워. 이 짠듯한 질문. 연출 티났어. 자연스럽지 못했다. 그 더블룩이 그래. 궁금해? 알았어. 이 더블룩 튜닝이 좋기는 한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더블룩이 트래블룩보다 와이어가 조금 더 두꺼워요, 사실은. 여러분한테 손가락질한 게 아니고 우리 일본 PD의 그래서 정말 끄덕거리고 있어요. 그래. 이 와이어가 좀 더 두꺼워서 좀 더 두껍고 이 스플릿 링이라고 불리우는 이 링 부분까지의 이 금속이 좀 있어서 거의 전체적인 바늘의 무게는 비슷해요. 그런데도 조금의 차이가 나죠. 조금의 차이가 나서 또 준비해 왔습니다. 예. 편납. 예. 야, 너 진짜. 이 편납을 이용한 튜닝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부력이 깨졌을 때나, 그러니까 어떤 미세한 조정에 의해서 부력이 깨졌을 때, 혹은 플로팅 루어를 서스펜딩 루어로, 혹은 서스펜딩 루어를 슬로우 싱킹, 그러니까 플로팅이나 서스펜딩 루어를 슬로우 싱킹 모드로, 그러니까 무게를 좀 추가해서 부력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라앉겠죠. 그래서 떠오르는 걸 멈추거나 멈춰 있는 걸 가라앉거나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편납이에요. 이 편납은 민호 사용에 있어서 낚시를 가는데 낚싯대를 갖고 가는 수준으로 민호를 쓰면 편납과 더블룩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낚시를 한다면 그런 준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꿀팁, 더블룩 튜닝과 편납입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편납 사용법인데요. 이 편납을 사용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이걸 잘 잘라서, 물론 저처럼 손으로 자르시면 안 됩니다. 가위나 칼 같은 걸로 자르세요. 잘라서 이쁘게 잘라서 이거를 이렇게 띄면 여기가 이렇게 끈적이는 스티커가 있어요. 끈적이는 스티커를 민호에 원하는 자리에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런 데다 붙이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런 데다 붙이면 안 돼요. 이런 데다 붙이면 안 되고, 물론 뭐 어떤 특정한 모양을 위해서 밸런스를 일부러 무너뜨리기 위해서,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붙일 수는 있으나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붙이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혹은 여기.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붙이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기에 붙이라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여기에 붙이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 뒤에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자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력이 이 뒤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앞에는 더
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이게 좀 부력이 있을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는 구슬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흔히 레틀이라고 불리우는 혹은 무게추가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앞에는 좀 무겁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속에 들어갔을 때 이런 모양 포즈를 세우게 되거든요. 주로 이제 이 립이라고 불리우는 위에 평평한 면이 거의 수직 혹은 80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루어가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근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빈 공간이 많은 이 뒤쪽이 부력의 중심이 되거든요. 떠오르는 힘에 이쪽이 거의 다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 달면 전체적으로 미노가 이렇게 돼요. 살짝. 심지어 이거 너무 잘 걸릴 것 같잖아. 그래?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뒤에다 붙이지 마시고 앞쪽에 붙이시는데 바늘이 3개짜리면 첫 번째 바늘하고 두 번째 바늘 사이에 붙이되 앞쪽을 좀 더 앞에 2개짜리면 역시 앞쪽 거 앞바늘에 조금 뒤쪽에 여기가 일반적인 위치고요. 내가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앞에나 립 쪽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편납을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은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미 다 깨우쳤겠지만 처음 편납을 붙여보시는 분들은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인단 말이죠. 그런 시행착오를 좀 줄여보셨으면 좋겠어서 일반적으로 대중화된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다른 위치에도 좀 붙여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옮겨가면서 물속에서 이렇게 탁탁탁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 다른 움직임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게 실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 여기까지. 네, 그렇게 해서 오늘 꿀팁 베스는 민호 편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대표적인 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루어 낚시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접하는 루어 그리고 가장 물고기 같이 생긴 루어 중에 하나인 이 민호우는요. 민호우가 그런 뜻이지? 피레미? 그런 거. 그런 애들 총칭인데 가느다란 먹이고기를 통칭하는 게 민호우고 좀 이제 너부대대한 애들 이런 애들을 갖다가 이제 채드라고 하고. 어쨌든 뭐 이런 민호우 이 민호우는요 멀리 던지고 천천히 감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간중간에 스테이 또 물어주세요. 민호우 물어주세요. 이런 것도 좋고 더블 튜닝도 할 수 있고 뭐 편납 튜닝까지 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테크닉은 태클 속에 있는 민호우를 꺼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거 항상 유의하시고요. 자신 있게 던지세요. 엄청 잘 뭅니다, 민호우. 베스를 잡는 쉬운 방법, 꿀팁 베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빨리 가서 낚시하자. 상류 석축 가가지고. 가자.